누구나 아마 언어를 배우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내가 이 언어를 열심히 배웠는데, 이거 뭐 나중에 시대가 바뀌어서 바로 뇌로 어떻게 컴퓨터하고 연결이 돼서 외국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유명하다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나 봅니다. 마위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언어를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언어는 그 문화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뭐 다운로드 받거나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근데 조금 걸리는 게 반대로 앨런 머스크는 지금 그냥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들 뇌에 구멍을 뚫기 시작했어요. 사람 뇌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 아주 뭐 작은 광 전선을 뇌에 연결해서 그걸 컴퓨터하고 연결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걸 뉴럴 링크라고 불러보자. 자, 이제부터는 컴퓨터하고 인간 뇌하고 바로 소통하는 거야. 놀랍죠? 그럼 과연 마윈이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은 앨런 머스크의 말이 맞을까? 저도 참 헷갈렸어요. 우리가 물론 미래를 완벽하게 안다는 건 불가능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다운로드 받는 시대가 올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구조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컴퓨터의 구조는 뭐 굉장히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컴퓨터의 구조는 입출력 장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입력 장치, 그리고 그 다음에 정보 처리 장치, 뭐 CPU라던가 뭐 내부의 그런 마이크로 회로들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값을 모니터에 송출하든 아니면 프린터로 송출하든 그런 출력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뭐 물론 네트워크의 개념도 있지만 여기서 뭐 이걸 결국에 인간하고 연결을 한다라고 하면 인간 역시도 그 구조에 입력 그리고 정보 처리 출력의 구조에 맞춰줘야 되고 또 인간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력 장치는 주로 눈이죠. 눈으로 정보 데이터를 받고 귀로 정보 데이터를 듣죠. 예. 뭐 물론 코로 그 향기나 아니면 손으로 어떤 촉감에 대한 정보도 입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뇌에서는 그 정보를 잘 기억하고 있다가 출력을 할 때 사용하죠. 출력은 우리가 입으로 말을 할 수도 있고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그게 바로 어, 출력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도 입력 그리고 정보 처리 그리고 출력의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점이 컴퓨터하고 비슷한 부분이에요. 자, 여기까지 누구나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러면 앨런 머스크가 하는 뉴럴링크는 과연 어떤 부분을 대체하려고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앨런 머스크가 하는 거는 인간의 뇌를 바꾸려는 건 아니에요. 정보 처리나 처리 장치를 바꾸려는 건 아니고 단지 그러니까 인간의 전통적인 입력 방법은 컴퓨터하고 통신할 때 사용하는 입력 방법은 키보드였어요. 키보드로 항상 쳐야 되고 어떤 모니터로 항상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정보 처리 속도가 좀 굉장히 늦었던 거죠. 그래서 컴퓨터에 쉽게 좀 더 빠르게 내가 생각한 뭐 키보드에 넣어야 될 거를 생각만으로 집어넣고 내가 모니터를 통해서 봐야 하는 것을 모니터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시각 정보로 받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따지면 정보 처리 장치, 그러니까 뇌를 바꾸는 게 아니고 입력과 출력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를 모른다고 해봅시다. 그럼 지금은 키보드로 쳐서 그 단어를 검색해서 모니터로 보고서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알게 되는 건데 이 뉴럴링크를 이용하게 되면 내가 키보드를 치지 않고 그 정보를 바로 내 시각 정보를 통해서 그 단어를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우리의 뇌로 넘어가느냐?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정보 처리 장치니까. 예, 인간의 뇌는 정보를 처리하는 장치고 우리가 어떤 단어를 수십 번 봐야 어떤 사람은 또 수백 번을 봐야 그 정보가
두뇌 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뉴럴링크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단어를 쉽게 찾는 거일 뿐이지 그 단어를 어떻게 쓰고 그 단어를 우리의 뇌에 집어넣는 건 그건 우리 자신의 인간 정보 처리의 영역에 속한다는 거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생길 수가 있겠죠. 인간의 정보 처리 시스템, 그러니까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그 시스템을 분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인간의 정보 처리 시스템을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뇌 속에 어떤 정보를 바로 집어넣는 게 가능한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만약에 인간의 뇌에 어떤 데이터를 직접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외국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뇌에 바로 집어넣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가능할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그걸 과학자들이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그 뇌 매핑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굉장히 엽기적입니다. 과학적이기도 하고요. 우선 죽은 사람의 뇌를 꺼내서 그걸 하나하나 뭐 반으로 자르고 또 반으로 자른 걸 또 반으로 잘라서 인간의 뇌를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그게 어떻게 뇌세포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 3차원 구조로 재현하는 작업을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름 끼치죠. 그래서 현재는 인간의 뇌가 3D화 되어서 이 뇌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 컴퓨터로 비교를 하자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그 딱딱한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를 구성하고 있는 뭐 메모리 칩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기계 장치를 하드웨어라고 부르고요. 소프트웨어는 이제 뭐 대표적으로 뭐 운영 체제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윈도우가 있을 수 있겠고, 뭐 매킨토시가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와 이 하드웨어를 결합을 해야지만 어떤 뭐 컴퓨터나 서버가 원활하게 동작을 하죠. 인간의 뇌도 뇌 자체는 하드웨어로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지방이 주요 조직인 그런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이 하드웨어를 어떻게 동작을 시키느냐에 대한 건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3D로 그 뇌세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현재 어느 정도 구성을 해서 뭐 구글에서도 그런 그 두뇌 브레인 매핑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는 많이 있지만 그 실제 뇌가 어떤 소프트웨어로 동작을 하는지는 또 다른 별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그래야지만 인간의 뇌에 어떻게 정보가 서로 교류가 되고 어떻게 정보가 넣어지게 되고 어떻게 정보가 잊혀지게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이게 두려운 면도 있고 굉장히 우려스러운 면도 있고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어쨌든 그 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알아야지만 어떤 특정 기억, 어떤 단어, 어떤 정보를 뇌에 직접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생기고 여러 가지 걱정이 생기게 되죠. 예를 들면 인간의 기억을 마음대로 넣을 수 있다면 인간의 기억을 마음대로 왜곡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음모론적으로 뭐 뇌가 해킹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뭐 기억을 넣을 수 있다면 기억을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정보를 넣고 빼는 게 가능하면 이 전체적인 뇌의 정보를 어떤 다른 어떤 그 제3의 어떤 기계라든가 어떤 제3의 서버에 입력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 이쯤 되면은 사실 뭐 불가능하다는 얘기네. 이거 뭐 말도 안 듣는 얘기네. 뭐 어떤 언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뇌에 입력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그냥 단정 지으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AI라는 게 튀어나옵니다. 예, AI라는 개념이 튀어나오죠. 저도 인간은 인간의 뇌를 전체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또 AI는 인간의 뇌를 다 이해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왜냐면 저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몇 개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조금 아시는 부분은 그 다음과 같은 보시는 이런 그 문법을 아주 많이 보셨겠죠. 우선 이 단순한 이 괄호 안에 이 어쩌구라고 써놓은 것 안에 어떤 명령을 집어넣느냐, 어떤 공식을 넣느냐에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 어떤 소프트웨어가 탄생이 됩니다. 근데 이 어쩌구의 영역 안에 뭘 넣던 간에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사고하는 그런 AI를 만들 수가 있을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했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좀 우려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AI는 뭐냐면 이 어쩌구의 영역에 인간의 뇌세포를 기계 언어로 바꿔서 집어넣는 겁니다. 뉴런이 움직이는 그런 공식을 이 어쩌구의 영역 안에 짜서 그대로 변환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짜서 넣은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뉴런, 뇌세포를 단지 기계 언어로 변화를 시켜서 집어넣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인간이 프로그래밍을 해놓은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신이 짰을지도 모르는 그 코드를 집어넣은 건지 굉장히 소름이 돋는 부분이죠. 정말 이 어쩌구의 영역 안에 들어간 뇌세포들이 증식을 해서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고 또 자발적으로 인간처럼 사고를 하게 되면 인간보다 훨씬 더 처리 속도가 빠른 마이크로칩들을 이용하는 AI들은 분명 인간의 뇌, 3D, 3차원으로 구현한 3차원으로 지금 구현이 다 되어 있어요. 3차원화 되어 있는 이 뇌를 이해하는 게 과연 불가능할까? 만약 AI가 인간의 뇌를 다 이해하고 여기서 기억을 집어넣고 기억을 뺏고 기억을 왜곡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이르면 외국어 다운로드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다고요? 그런 시대를 기다리시겠다고요? 글쎄요. 인간보다 AI가 훨씬 더 뛰어난 세대, 인간보다 AI가 훨씬 더 막강하고 어쩌면 인간을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그런 사회가 과연 올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과연 AI가 인간의 뇌만 분석을 할까? 과연 AI가 인간의 뇌만 분석을 할까? 그렇진 않을걸요. 소의 두뇌, 강아지의 두뇌, 고양이의 두뇌 모두 다 아마 분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언어를 다운로드 받는 게 인간만이 아닐 수가 있어요. 소도, 강아지도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인간의 언어를 표출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AI 기술이라면 이게 또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려면 이런 정도의 수준까지의 AI가 발전하려면 과연 얼마나 우리가 기다려야 될까? 저는 최소한 50년 이상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50년 후에 그런 세상이 왔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 인간이 AI의 통제를 계속 받고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까요? 그 전에 핵전쟁이나 어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심지어 그 AI들이 아예 신이 돼서 인간의 뇌를 심판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정말 한 일이 하나 없이 게으르게 살았어. 외국어도 하나 못하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보존할 가치가 있어. 연구 목적으로. 이럴 수도 있고. 글쎄요.
AI의 심판. 자, 외국어를 다운로드 받는 시대에 사는 건 이렇게 AI의 심판을 받는 시대에 사는 것만큼 일어나기가 희박한 일은 아닐까요? 제 생각엔 30년만 기다려봐도 어떤 결론이 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는 그 전에 그냥 지금 배우던 대로 언어를 쭉 배우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30년, 50년을 나는 그냥 그런 세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어. 이렇게 사는 건 너무 무책임하지 않을까요? 자, AI 시대, 외국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아니면 오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마음껏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